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PPT 발표 자료 만들기 강의를 맡은 황보라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강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PPT를 활용한 발표 자료 제작 방법 및 툴 사용법을 배움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강의는 PPT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과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툴 사용법에 초점을 맞춰 강의가 이뤄집니다. 평소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PPT를 다뤄봤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 내용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본 강의는 4차례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우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전 과정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바라본 후에 발표 자료 기획 및 기초 작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본 후 PPT 발표 자료 디자인하기, 그리고 유용하게 쓰이는 PPT 기술을 배우는 것을 끝으로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발표 자료 만들기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자료 제작의 효율적인 단계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발표 자료의 기본 구성틀과 발표 유형에 따른 발표 디자인 및 내용 구성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자료 제작의 효율적인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물론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내게 맞는 방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학기 중 바쁜 나날을 보내는 우리에게 과제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효율적인 발표 자료 만들기는 곧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발표를 위한 내용 습득까지 완료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나는 발표 자료를 이때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에 따라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 그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발표해야 할 내용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후에 PPT 만들기를 시작할 겁니다. 팀 프로젝트여도 마찬가지일걸요. 자료 조사, 내용 정리, PPT 제작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자료 조사와 내용 정리는 팀원 모두 한 후에 수업에서 PPT 제작 담당이 PPT를 만들고 발표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분명 자료 조사도 했고 내용 정리도 했고 PPT까지도 만들었는데 왜 그 내용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지? 이걸 또 언제 배우지?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좀 전에 본 그림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이제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그 과정 자체를 일직선상에 두고 자료 조사를 따로, 내용 정리 따로, PPT 만들기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요. 실컷 내용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외워야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PPT 제작이라는 수행과제 자체를 가장 상위에 두고 그 하위 단계에서 내가 발표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한 후에 내용 조사를 하고 정리된 자료를 보고 PPT를 만듭니다. 결국은 이 그림대로라면 PPT를 만드는 동시에 PPT 제작과 더불어서 내용 숙지까지 마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각 단계가 뭐고 그 단계에서 뭘 하는 건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큰 그림 그려보기입니다. 왜 우리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무작정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생각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계는 우리가 PPT 자료를 만들기 전에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구상하여 발표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건지 발표 제작의 전체 틀을 잡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뭘까? 어떤 내용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답은 엄청 디테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 그대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니까 내가 어떤 느낌으로 발표를 하겠다 하는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면 우리는 1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발표 자체에 대한 1차적인 이해를 끝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발표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라고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의 목표는 바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전 과정에서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발표 자료까지 제작하는 걸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질문 역시 두 번째 단계에도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발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였어요.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바로 정확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할까? 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는 일관성 있는 발표 내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그 내용을 구조성을 갖추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것이 바로 2단계 발표 내용 정리하기에서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표 자료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제 드디어 PPT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단계는 1단계, 2단계에서 던졌던 질문, 그리고 갖춰졌던 내용을 드디어 PPT 제작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함으로써 핵심 내용의 기입이 가능해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할지 그 구조를 갖췄으니까 일관성 있는 내용 배치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해진 내용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그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세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발표 자료에 담을 내용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큰 그림을 그린 걸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발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드디어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미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발표 내용에 어느 정도 구조도 갖추고 내용도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세 단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발표 자료의 기본 구성 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PPT 슬라이드들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구성틀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딱 말로 표현은 안 돼도 들으시면 아 이거구나 하는 게 있으실 건데 첫 번째는 뭔가 시작 페이지니까 발표 표지에 해당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 오늘 해야 할 발표에 대한 순서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고 목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그 감사합니다. 이 말은
누가 봐도 마무리에 해당하죠. 이때 목차와 내용,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기획 단계에 해당합니다. 내가 오늘 발표를 뭘 할 건지에 대한 소개를 목차에서 다루고,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내용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반을 다루는 게 바로 디자인 단계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지금은 바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이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발표 유형에 따른 발표 디자인 및 내용 구성 방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공 과제를 받아보면 이 유형으로 추려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수업 내용 정리 발표이고 두 번째는 바로 수업 시험 발표입니다. 우리는 사범대학 학생들이니까 수업 시험 발표에 대한 발표 자료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선 수업 내용 정리 발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많은 분량의 발표 내용, 그리고 이거를 내용 전달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두 번째 유형인 수업 시험 발표의 경우에는 도입, 전개, 마무리라는 수업 전개 과정을 따라서 발표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 1, 수업 내용 정리 발표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량의 발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내용 전달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우선 이 유형에 따른 내용 구성 방법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발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선, 표, 네모 박스를 활용해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 단순하고 깔끔한 템플릿을 선택하는 게 내용이 좀 더 돋보이는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 구성 방법은 발표 자료의 기본 구성틀을 따르는데,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요약이나 퀴즈 같은 걸로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구성하면 조금 더 매력적인 발표 자료 만들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형이 수업 시험 발표의 경우에는 도입, 전개, 마무리라는 수업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발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유형 1과 같이 선, 표, 네모 박스를 활용해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디자인하는 건 기본이고,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나 색상, 분위기의 템플릿을 선택해서 그 수업 주제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용 구성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입, 전개, 마무리 순으로 구성이 되는데, 도입 같은 경우에는 학습 목표, 목차 정도를 구성할 수 있고, 전개에서는 수업 내용을 다루고, 마무리에서는 요약을 하거나 확인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슬라이드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고 1회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표 자료 제작의 효율적인 단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 단계가 뭐였죠? 큰 그림 그리기, 발표 내용 정리하기, 발표 자료 만들기, 이 3단계였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발표 자료의 기본 구성 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본 구성 틀에는 표지, 목차, 내용, 마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유형에 따른 발표 디자인 및 내용 구성 방법의 차이는 뭐였죠? 네, 많은 분량의 발표 내용을 내용 전달력 있게 발표 자료 만들기. 이게 바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식의 발표 유형이었고, 두 번째 유형이 수업 시험 발표였죠. 그건 도입, 전개, 마무리라는
관계에 맞춰서 발표 자료 만들기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2회차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차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